두 노래는 같은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른 분은 80년 차이가 납니다. 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100년간 흘러온 노래, 앞으로 100년간 흘러갈 노래, 이런 노래를 애창곡이라고 합니다. 현인 선생님 1919년 부산 출생이에요. 1942년에 아버지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32년 차였어요. 본인이 아버지, 저는 성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악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안 돼!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일본에서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광복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가수 1호가 되었어요. 본인은 성악을 전공했지만 우리 누님들 형님들 박수 소리에 취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가수가 된 겁니다. 밑에 손태진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불려진 직업가수의 노래를 80년대에 부른 거예요. 손태진은 서울 출생인데 싱가포르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성악과 특례 입학했어요. 그런데 불타는 트롯맨에 와서 황영웅 선생이 학창시절에 이것 때문에 중간에 도중 하차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1등 했지만은 사실 이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나 그 트롯 경연 대회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지워지지가 않지요. 이 두 분처럼 성악을 전공하고 대중가수가 된 사람들을 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주류예요. 송가연도 국악했어요. 양지연도 국악을 했어요. 김다현도 청학동 소녀도 국악을 했어요. 김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크로스 오브 뮤지션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전통가요나 민요, 그 다음에 이런 국악은 돈이 안 돼. 이 음반이 안 팔리고 행사장에 불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향해서 온 무대가 대중가요 무대입니다. 제가 100년의 역사를 얘기할 텐데요. 1876년 강화도 조약.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근대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근세라고 하죠. 그때부터 1945년 해방 광복될 때까지를 우리나라 근대 70년이에요. 1946년 해방 광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10년대에 우리나라를 빼앗겼어요. 1926년에 이 일본 놈들이 평양에 기생학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기생 문화는 윤역 문화라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왜 평양에 기생학교를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를 딴따라 풍각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을 갖다 시장에 내다 팔고 한국에. 우리나라는 타향, 눈물, 사랑, 이별, 망향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지우지 않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1927년 2월 16일 날 오늘날 KBS 경성방송국을 만들게 됩니다. 1963년 새마을 금고가 만들어졌어요. 쭉 지나오면서 1956년도에 흑백 TV가 반영됐어요. 1980년에 칼라 TV가 나왔어요.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등심을 구워서 가위로 잘라먹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고기 백반이었어요. 소고기 불고기였어요. 이런 역사에 얽힌 노래들을 불러드릴 겁니다. 1926년도에 한 번 윤심덕 선생의 사회 참여를 한 번 불렀어요. 한 소절만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1926년 8월 3일 날 일본 오사카에 있는 니토 레코드에서 한 번 녹음이 됐어요. 이 노래를 녹음하고 난 윤심득 선생은 그날 저녁에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밤 11시에 출발해서 부산으로는 관보 연락선을 탑니다. 일본에서 만난 유부남 애인 김우진 선생과 동반했습니다. 오다가 현해탄을 넘보다가 두 사람이 김수산, 윤수선이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바닷물에 뛰어들었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봉건 시대와 근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윤심득 선생은 신자유주의, 신여성운동을 주장하다가 본인이 희생양이 된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사, 이루지 못한 사랑을 유부남과 처녀가 동반 자살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탄생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어요. 강명화라는, 오늘 우리 누님들, 형님들 혹시 돌아가시면 강명화라는 노래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양 온천에서 서울 출생 강명화 애인하고 경상북도 칠곡 출생 장병천이라는 분이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때 자유연애가 잘 안 됐어.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1923년 온양 온천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강명화 선생은 결국 음독 자살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장병천을 서울로 데리고 갔어요. 꽁꽁 묶어놓고 감시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풀고 도망을 왔어요. 그 온양 온천에서 강명화 애인이, 희생 애인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다시 음독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노래는 1967년도에 이미자 선생이 강명화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윤심득 선생 사의 찬미는 죽음을 예찬하는 노래는 1926년에 불렸어요. 1930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민족 문화를 말살하던 시기입니다. 창씨 개명, 신사, 참배, 조선인 육군 동원령, 우리 누님들 정신대, 우리 형님들 징용, 징집 다 이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자, 이때 가장 우리 민족의 가슴을 적셔준 노래가 바로 목포의 눈물입니다.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목포의 사랑이었습니다. 멜로디는 갈매기 우는 항구였습니다. 목포로부터 연안 여객선이 60개 섬으로 오고 가는 곳입니다. 목포는 1897년에 우리나라에서 고종 임금께서 상항으로 개항한 2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항은 목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동강에 있는 진남포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왜 개항을 했겠어요? 목포는 300의 도시예요. 쌀, 목화, 소금 세 가지가 하얀 게 너무 많아. 목포 호남 평야의 쌀, 그 바닷가에 있는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 그 넓은 들에서 나오는 목화를 일본 놈들이 수탈해 가기 위해서 목포 영사관을 자기들이 설치했어. 먼저 우리가 상항을 우리가 개항을 했는데 자기들이 진남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강 하구에 있죠. 이 목포의 눈물은
1934년 가을에 우리나라의 10대 향토 도시 예향 가사 모집에서 3,000곡 중에서 1등한 노래입니다. 그때 10대 도시는 서울, 개성, 평양, 목포, 군산, 대구, 대전, 부산, 청진, 함흥, 원산이었어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그때는 항상 컸어요. 자, 이 우리나라 최초 가요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에서 여기서 1등 곡이 목포의 눈물, 2등 곡은 부산 창가, 3등 곡은 평양 행진곡이었어요. 이 목포의 눈물에서 만난 사람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는 궁금해하시는 이난영 가수와 김혜송 악단장의 사랑이 싹튼 곳이에요. 처음에 목포 콩쿨 대회에서는 우리 누님들 너무 잘 아시는 추억의 소야곡의 주인공, 애수의 소야곡의 주인공 남인수 선생과 이난영 선생이 눈이 맞았어. 뽕짝뽕짝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악단장 김혜성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눈빛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 사랑의 삼각관계가 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악단장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이난영하고 뽕짝뽕짝해서 혼전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남인수 선생은 그냥 멀리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1936년에 이난영 선생과 김혜성 선생이 결혼을 합니다. 그는 7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7남매 중에 김시스터죠. 우리 누님들 잘 알지요? 원래 3자매였어요. 이난영, 김혜송 선생의 딸 애자, 숙자, 이난영의 오빠 이봉용 선생의 딸 민자, 이렇게 해서 애자, 숙자, 민자가 우리나라 해방광복 이후에 최초의 걸그룹 김시스터입니다. 그 아들 사형제를 낳았는데요. 큰아들이 태영이에요. 이 큰아들 태영이만 빼고 너는 장남이니까 딴 딸을 하지 말고 가문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2, 3, 4남이 김보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연애 관계가 있죠. 이렇게 두 분이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 남인수 선생은 딱 쫓던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른 노래가 애수의 소야곡.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마는 눈물로 달래보는 슬픔이다. 그래서 1939년에 남인수 선생은 동료 가수 김은하 선생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가 이제 이난영, 김혜송도 잘 살고, 물론 김혜송 씨가 너무 바람을 피워서 이난영 선생이 춘천에 가서 공연할 때 소양강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 죽지 않았지. 사람이 잘 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남인수 선생도 김은하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1950년 6.25가 꽝 터져버렸어요. 이때 북한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연극인, 기타 등등 학자들 무려 9,000여 분을 단장에 위하려고 해. 당신은 철사줄로 두성봉 묶인 채로 끌려가서 북한으로. 그때 김혜송도 끌려갔단 말이에요. 김혜송이 첫사랑 이난영 생각이 나는 거예요. 1958년도에 이혼을 해버려. 김은하 선생하고. 그때 불렸던 노래가 무너진 사랑탑이에요.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되는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맹세. 박수. 언니 이따 선물. 네, 언니 선물. 이따 제가 쓴 고백이라는 비단길 청춘 고백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꼭 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의 삼각관계,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한 가정이 북한 공산군이 내려와서 데리고 가기가 한 가정이 깨지니까 또 다른 가정이 깨졌어요. 이런 노래들이 목포의 눈물에 맺혀 있는 노래. 자, 1940년대 해방 광복이 되었어요. 귀국이 됐어요. 귀국.